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오래 쉬고 온 거 아니죠? 바로바로 하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쭉 이어서 하는 게 맞는데 또 그러면 너무 길다고 안 듣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갑시다. 부가세는 메인 매출 전표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그리고 AT 시험에서 1번은 정해져 있죠.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 써놓고 여긴 거래명세서야. 그죠? 근데 이건 눈치학상 이게 세금계산서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국제유산 내가 지성마트한테 팔은 겁니다. 3단 우산 7월 7일 날 팔은 거야. 1000개를. 그리고 밑에 보니까 상품. 자, AT에서는 상품이라고 그랬죠. 원재료가 아니고 제품이 아닙니다. 상품 팔고 거래명세서 발행했는데 이게 바로 세금계산서예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금이 있었나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7월 5일 거래를 참고하래. 7월 5일 거래 참고하래. 우리가 알아서 그럼 일반 전표 가볼까? 일반 전표에 7월 5일 가보자. 0705 가보면 여기 있네. 선수금으로 지성마트한 선수금 받은 게 825? 825네요. 그럼 메모해 놓을까? 계약금이 825였어. 계약금이 825였고요. 그리고 입력해라. 그리고 발급 및 전송까지 하래요. 이런 거 고려하지 마라. 이건 뭐 한두 번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갑시다. 일단 7월 7일 날 중요한 건 메인 매출 전표죠.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컴퓨터가 좀 거시기 늙어가지고, 자, 일단 7월 7일 0707, 그리고 매출과세죠. 11번. 그리고 분명은 또는 3단 우산 문제 있는 거. 자, 문제를 문제 자, 넘어가야지. 3단 우산 물론 분명은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쓰세요.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실무에 나가서 하게 되니까. 거래처가 아까 누구였더라? 지성마트였고, 전자 1번 주면 안 되지요.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분계는 혼합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변에 상품 매출하고 부가세는 자동으로 떠 있죠. 상품 매출하고 부가세는 자동으로 떠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자동으로 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 차변에 먼저 계약금 받았던 선수금부터 없애야죠. 그 아까 825였죠. 825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겠지. 돈 받았다는 얘기 없으니까. 차액 4675 이렇게 입력해서 대차하게 맞추면 되죠. 자, 끝난 게 아니죠. 입력은 했지만 발급 전송해야죠. 외상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보통예금으로 받았네. 죄송해요. 보통예금 받았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거래처를 다시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거래처를 하나은행, 미쳤나봐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큰일 날 뻔했네. 지금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하나은행 꼭 바꿔줘야 돼요. 하나은행 꼭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왜 외상으로 했지? 여기 읽어놓고. 저는 시험 안 봐요. 시험 못 봐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자, 중요한 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물론 여기다 쳐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메인 화면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해도 되지만 여기서 찾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서 7월 7일 날짜 0707, 그 뒤에도 0707 쳐도 되고, 저같이 귀찮은 사람 엔터 치면 어차피 이게 뜹니다. 그럼 미전송된 거 뜨죠. 지성마트 요거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전자발행 클릭, 그리고 확인. 그대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대로 그냥 따라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발행 누릅니다. 건들지 말고, 여기서 현금 수표 이런 거 건들지 말고 그냥 냅다 발행만 클릭합니다. 확인 누르고 다시 발행 대상이라고 돼 있죠.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번에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그리고 가짜 홈페이지 뜨잖아요. 원래는 진짜 홈페이지 가서,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이 해야 돼. 실무에 나가면. 여기서는 딴 거 건들지 말고 그냥 로그인 딱 누릅니다. 그럼 이게 뜨죠. 그 다음 딴 거 누르지 말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딱 하면 지성마트께 뜨죠. 그럼 여기 건들지 말고, 이런 거 건들지 말고 요거 발행 누릅니다. 발행 확인, 그리고 닫으면 돼요. X표 눌러서 닫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발행 대상으로 나오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발행 전송 성공했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거 닫고 나가면 됩니다. ESC. 그 여기도 비어있죠. 지금 비어있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안 누르고 나가도 돼요. 자동으로 되니까.
전자 발행으로 우리가 발행했다, 발급 전송했다 이거죠. 뜹니다. 됐습니다. 됐고 다음 뭐 딴 거 할 거 없죠.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외상으로 했는데 보통 예금이고 선수금 825였죠. 일반 전표 가서 확인했던 거. 대변은 자동으로 뜨는 거니까 이런 거 메모할 필요 없잖아요. 그 와중에 막 메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간 부족하다면서 왜 메모를 해? 그냥 가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미 화면으로 설명드렸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번에 계산서만 딱 봐도 아 이거 면세구나. 그리고 파란색 돼 있는 것만 봐도 매입했구나. 빨간색이 내가 매출 공급자고요. 파란색은 매입 미래서점에서 내가 산 거예요. 8월 4일날 텐션업 텐션이 뭔 뜻이죠? 긴장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텐션을 올려라 막 긴장감을 올려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유행어처럼 막 쓰는데 넘어가요. 텐션 막 그 줄 팽팽해서 끊어질 만큼 말랑 아니 긴장감 최고죠. 이렇게 텐션인데 텐션을 올려라고 막 노래 부르고 뭔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텐션 업 그래서 책을 샀나봐. 외상 돈 안 주고 샀나봐요. 자료 보니까 영업부 800번대라는 힌트고 어차피 근데 500번대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전산회계에는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야 됩니다. 도서 책을 구입했어요. 외상 구입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지급금 해야죠. 미지급금 중요한 거죠. 전자 입력으로 하랍니다. 도서는 말할 것도 없이 도서 인쇄비입니다. 8월 4일이죠. 그리고 다시 계산서 증빙이 계산서예요. 그럼 뭐요? 날짜 8월 4일 증빙이 계산서야. 그럼 뭐 당연히 면세지. 매입 쪽에 면세 53번 그리고 품명은 뭐 매출 텐션 업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도서 서적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안 적어도 되지만 그게 습관돼 버리면 시험만 생각하면 안 적는 게 편하지. 근데 나중에 실무에서까지 나가서 할 거 생각하면 적는 게 좋습니다. 수량 단가도 채점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나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수량 단가 그리고 거래처가 미래서점이고요. 그리고 전자입력 줄했죠. 1번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니까 2번 외상 주면 안 돼요. 상품 사고 원재료 산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혼합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기본 세팅 상품을 도서 인쇄비 800원대로 바꾸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넘어갑니다. 다음 뭐요? 면세 혼합 도서 인쇄비 그리고 중요한 거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다. 그 다음 매출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민은행이고요. 날짜 9월 12일에 200에 20만원이고 뭐요? 지형아트에다가 신상품 자전거용 우산 자전거 탈 때 우산 쓰라고? 안 날라갈까? 넘어가요. 발급한 카드 전표래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래. 어쨌든 증빙이 카드 전표니까 카과죠? 카과겠죠?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한 겁니다. 카과 이상 없죠. 그럼 날짜 9월 12일 날 국민카드네. 일단 9월 12일로 갑시다. 0912 매출 쪽에 카과 17번 그리고 카드사 F2번 눌러서 아까 국민카드랬지. 국민카드 확인 탭. 그 다음에 분명히 무슨 자전거용 우산이었지. 우산인데 신상품 자전거용 우산. 물론 채점 안 한다고 시험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량 단가 없으니까 또 문제 또 넘겨놔야지. 수량 단가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적으면 안 되지요. 건별 가과 현과 건별 가과 현과는 공급 대가인 220을 적어야 갈라지지요. 거래처가 아까 지형아트였고 카드는 카드 4번 카드는 카드 4번 주는 순간 여기 외상매출금으로 자동으로 찍히고 국민카드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물론 이 카드를 안 주고 3번 혼합 줘도 되긴 되지요. 상품 매출에 부가세 수금은 자동으로 뜨고 줄 바꿔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외상매출금을 카드사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국민카드 어디 갔니? 국민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카드 이렇게까지 와야 돼. 매출이야 매입이야 매출이지. 이렇게까지 와서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여기다 그냥 카드 4번을 딱 주는 순간 외상매출금에 국민카드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현금, 외상, 카드, 혼합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헷갈려 그런 사람 없겠지. 카드 아시겠죠? 부가세 수금 이거 자동으로 뜨는 건 넘어가면 됩니다. 에이 이거 아니지. 또 있고 뭐 할 거 없죠. 카과. 그리고 카드를 적든 혼합을 적든 상관없다. 외상 매출금, 국민카드, 카드, 거래처 입력, 거래처 변경 중요하죠. 넘어갑니다. 또 뭐냐? 매입거래. 매입거래고 역시 카드 전표고 기업카드래. 기업카드고 날짜는 10월 2일이고 24만원에 24,000원. 수아 기프트 뭐 매입했나 본데요. 본사 직원에게 배부할 선물 텀블러 구입했고 카드 결제했대요. 우리 직원이죠. 복리후생비죠. 뭐 복리후생비. 그리고 매입 쪽에 카과 공제 받을 수 있죠. 뭐 우리 회사 직원들 쓰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줄 거니까 됐죠? 매입 카과입니다. 그 날짜 10월 2일, 10월 02일, 10월 02일, 02일. 자 매입 쪽에 카과니까 57번. 매입 쪽에 카가 57번. 카드사 F2번. 기업카드였지. 기업카드 확인. 그리고 분명은 뭐 텀블러였는데 텀블러 수량 단가는 없었으니까 금액이 24만원에 24,000원이죠. 건별 카과형과 또 나왔네. 건별 카과형과는 공급 대가. 건별 카과형과는 공급 대가. 그래서 264 시인 아니야. 264. 그리고 거래처가 수아기프트. 수아기프트. 그리고 전자 아니고 분계는 카드는 카드 역시 카드 줘버리는 순간 미지급금으로 자동으로 찍히면서 중요한 건 거래처도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한 거니까 상품 지금 파는 거죠. 상품을 구입했구나. 상품이 아닌데 참 직원들한테 주고 복리후생비랬지 참. 뭐 하는 게요?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되죠.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카드를 주면 미지급금이 자동으로 뜨고 거래처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물론 이것도 혼합으로 줘도 돼요. 혼합으로 주고 미지급금 입력하고 기업카드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쉬운 일을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 또 굳이 이렇게 해서 환장하겠어 진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매입 쪽에 카과 카드 뜨는 혼합 상관없죠. 복리후생비죠. 미지급금 거래처 변경 중요한 거죠. 넘어갑니다. 자 매입거래 또 있어요. 파란색은 매입한 거랬죠.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일단은 과세겠지. 일단은 과세인데 불공일 수도 있죠. 불공제 사유 밑에 보자. 가만있어 보자. 이거는 불공? 불공이다. 토지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의 등기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현금 지급했대. 이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불공. AT에서는 불공이 잘 나오거든요. AT에서는 잘 나옵니다. 이 문제는 과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한테 수수료 주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11월 7일 수수료 90만원. 자 현금 줬대. 현금 아까 문제 중에 자료 설명 중에 있었죠. 자료 입력하래. 자본적 지출. 근데 당연히 취득한 토지였잖아요. 구입한 토지에 대한 지출이에요. 당연히 토지의 원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전자입력으로 주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제입니다. 불공제 11월 7일 불공제죠. 불공제 당연한 얘기입니다. 날짜 11월 7일 11월 07일. 그래서 매입 불공 54번. 그리고 사유 토지 여기 있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클릭하시고 선택. 됐죠? 그 분명은 무슨 수수료였죠? 무슨 수수료였지? 등기대행 수수료. 이거 안 써도 돼요. 등기대행 수수료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실무를 생각해서 적는 연습, 입력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입력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공급가액은 9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고 전자입력으로 주라고 문제 있었죠. 1번 분계는 현금 줬다며요. 1번 현금. 그리고 기본 출금이니까 대변에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돼 있는데 문제는 기본 세팅이 상품이 아니라 토지로 바꿔야죠. 토지로 바꿔줍니다. 토지로. 그럼 이 대변에 현금은 알아서 입력이 된 거예요. 어디 갔나 몰라도 입력이 된 거예요. 출금으로 적으면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된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걸 혼합 줘도 됩니다. 혼합을 준 다음에 토지로 바꾸고 현금을 또 입력해도 됩니다. 그것도 써 있나?
이건 현금만 써 있죠. 혼합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불편할 뿐이죠. 내가 시간을 낭비할 뿐이지. 중요한 건 토지입니다. 토지예요. 넘어가죠. 자, 이것도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부가세 신고서의 회계 처리. 일기 예정 부가세에 관련된 자료 입력되어 있다. 일기 예정 신고서 참조해서 3월 30일을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에 대한 회계 처리해라.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건 미수금. 그리고 거래처 코드 세무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로 안에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가로 안에 있는 얘기를 써주는 게 답을 써주는 건데 이게 시험이야. 이게 무슨 시험이야. 단 금액은 확인하래. 3월 31일. 그래서 일반 전표에 이게 부가세 매입 매출 거래가 아니니까 0331 딱 가보면 아니구나. 3월 31일자로 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가봐야 되겠네. 미리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가봐야 돼요. 전체 메뉴. 물론 여기서 확인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찾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일기 예정 01010331 이렇게 가가지고 매출세액이 얼마고 확인해야 돼. 여기 위쪽에 매출세액이잖아요. 그 합계 9번 줄에 부가세가 31568 요거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 합계 있죠. 차감계 여기 31435 이걸 스스로 확인해야 돼. 여기. 그래서 요거는 크게 보여드려요. 여기. 근데 신고서 볼 줄 알잖아요.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액 여기 9번 줄 여기 있죠. 여기 31568 그리고 매입 쪽은 31435 그래서 31435 요걸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조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매출세액이 많으니까 납부해야 되잖아요. 미지급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3월 31일자로 입력. 3월 31일자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부터 여기 얼마였어? 31568 원래는 그 부가세 신고서를 띄워놓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없애주고 이 금액이 31435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미지급 세금인데 세무서를 거래해야죠.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차액이 자동으로 안 뜨네. 차액은 여기 있네. 13만 3천원을 적어주면 끝입니다. 대차 차익을 맞춰주면 되죠. 세무서 빠뜨리면 뒤에 조회할 때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입력하는 건 된 것 같은데 결산까지 가죠. 가죠. 근데 결산이 문제는 하나라고 해놓고 들어가 보면 하나가 아니야. 세 개예요. 사실은 세 개예요. 결산이니까. 근데 여기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수동 자동 다 돼 있어. 어쨌든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으로 가는데 자동에는 기대감이 있죠. 기말, 대손, 감가 이런 게 있죠. 그 퇴충이나 참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법인세까지도 있구나 참. 여기는 뭐 여러 개 나오지는 않으니까 먼저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한다. 계상은 장부에 적는다는 얘기죠. 결론은 미지급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계상하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자 비용인데 실제 지급한 건 아니지만 이번 연도에 발생한 걸 적어줘라. 25만원. 근데 실제로 준 건 아니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라 이거죠.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라. 요거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됐죠. 그 다음 기말 재고액은 자동이죠. 자동 결산입니다. 물론 수동으로 해도 되지만 수동으로 굳이 하려면 저 합잔을 가서 12월로 열어서 12월 열어가지고 상품 어디 갔니? 재고자산의 상품 여기 296103000을 계산기에 두드리고 거기서 기말재고를 3,500만원 뺍니다. 다시요. 얼마였지? 296 103에서 3,500을 뺍니다. 3,500을 빼면 261103이네. 261103 여기 있네. 261103을 구해서 내가 직접 분계를 해도 돼요. 직접 수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해도 되고 이건 자동이죠.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해도 되고 또는 수동으로 그냥 직접 내 손으로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구하는 건 보여드렸죠. 이렇게 어렵게 구할 필요 없어요. 여기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요거까지는 어차피 여기
합잔에 보면은 296 어쩌고 써 있잖아요. 이게 기초재고랑 매입액이 합쳐진 거거든. 기초재고 전월이월부터 매입액이 다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온 거니까 어쨌든 296 103 000에서 기말재고 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결산자료 입력하면 되니까.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수동부터 할게요. 일반전표 12월 31일 매입매출 전표는 끝. 일반전표 12월 31일로 열어서 차변에 이자 비용 열고 금액이 아까 25만원이었죠. 요거 25만원이었죠. 25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적어주면 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산자료 입력, 여기다 결산자료 입력해도 되고 전체 메뉴로 가서 결산자료 입력해도 됩니다. 조회하는 게 빠른 것 같지만 메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엔터 뚝 치면 되죠. 그냥 확인 누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기말재고 여기 있죠. 매출원가 중에 상품 매출원가, 그 중에 기말재고에다 3,500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 합잔에 있는 296 103 보이잖아요. 근데 3,500을 적고 엔터 치면은 매출원가가 261 103. 아까 우리가 이거 261 103 요거 261 103 자동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게 없으니까 그대로 전표 추가 딱 누르고 예 누르면 완료. 그리고 닫고 일반전표에 조회를 눌러보면 매출원가 분계가 떡 자동으로 뜹니다. 수동으로 해도 오케이. 근데 자동으로 하면 간단한 일을, 쉬운 걸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잉여금 처분. 이건 뭐 그냥 심심하면 나와. 심심풀이 땅콩이야. 그냥 나옵니다. 저 처분 확정 일기 나오죠. 근데 참 수행과제 보면은 수동 또는 자동 했죠. 그 다음 12월 31일 기준으로 원손이제 있잖아요. 전산액이 1급 배운 사람. 단 AT에서는 원가명세서가 안 나오는 거지. 원손이제 순서대로 조회해라.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 아니오하고 전표 추가하래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원손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전표 자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원손이제인데 원가명세서는 필요가 없고 손익계산서 일단 가봐요. 그리고 엔터 치면 12월달 조회가 되죠. 조회만 되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순이익이 2억 7천 277이네. 뭐 그러려냐고 나옵니다. 그다음 손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아니요. 여기서 아니요. 우리가 입력한 게 없으니까 아니요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날짜 처분 예정일 단기 것이 요겁니다. 요거 2024 이번 연도 것이 주총이 열리는 건 다음 연도에 열리고 전년도 것이 이번 연도에 열려요. 1년씩 앞서가는 거예요. 날짜. 그래서 이번 연도 예정일은 2024-0227이고 전기는 2023-0227입니다. 됐죠? 그리고 다른 거 뭐 잉여금 처분 내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곧바로 전표 추가 여기 있죠?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확인. 그리고 닫고, 그리고 여기 일반 전표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회 눌러봐요. 조회를 딱 눌러보면 갑자기 분계가 엄청 많이 돼 있죠. 뭔지 몰라도 많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대체 분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손이체, 그 다음 마지막 재무상태표로 딱 가보면 그 엔터 쳐보면 조회만 하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요거 확인 안 했구나. 미처분이 277 얼마, 당기순이익이 277 얼마고 미처분 이익여금 411. 요게 아까 요거 얘기를 미리 안 했네.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열었을 때 아까 이번에는 우리가 손댄 거니까 맨 위에 줄에 요거 4억 411 요것이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일반 전표까지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원래 딴 건 없고요. 원손이제 순서대로만 오면 돼요. 전표 추가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는 장부조회잖아요. 실기수행평가 62점. 이 문제가 20문제가 나오죠. 20문제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시간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요 수행평가하고 맨 뒤에 조회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 오래 쉬면 안 돼요. 7박 9일 여행 갔다 오고 이러시면 안 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